얼마 전 박찬대 원내대표가 3명의 재판관을 콕 집어서 호명을 하면서 을사오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압박한 적 있죠. 이 발언도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근데 차라리 여기서 8명 이름을 그냥 다 똑같이 부르면 되는데 3명을 콕 집은 거야. 콕. 이건 뭐냐? 본인들이 그 정보를 들은 거거든요. 그 복도통신이라 그래가지고 네. 헌법재판소 복도에서 들려준 얘기 뭐 통신을 들어가지고 야 이거 6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5대 3이 지금 확고하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그 을사오적이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아무리 5대 3으로 갈려서 성향이 갈린다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인데 내 동료한테 박찬대가 소리 지르면서 을사오적을 해? 야 이거 안 돼. 우리도 넘어가. 이런 효과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저 변호사 얘기는 5대 3으로 이렇게 갈려 있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을사오적이라는 말을 꺼내드니까 이건 안 돼. 우리 같이 근무하는 재판관들인데 동료들인데 이래서 되겠어? 우리도 넘어가자. 그래서 지금 급하게 선고일장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건 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저 변호사님 말씀하시면서 헌법재판소 복도통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복도통신에 얼마나 신뢰성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저는 그 시기가 원래 이게 4월 4일 날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더 무게가 있었잖아요. 어쩌면 4월 18일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4월 4일로 잡히니까 이 내부에서 대단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헌법재판관 8분이 각각이 갖고 있는 헌법과 법률 또 양심 이것을 어떤 분위기 또는 그 헌법재판소 내에서 다른 재판관의 영향으로 의견을 바꾼다는 것은 전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그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대로 아니면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 방향으로 빨리 정해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기일을 미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 변호사님, 이게 지금 막 상황이 지금 저 을사오적 강성 발언도 나오기도 했지만 야당에서 또 재판관 탄핵을 하겠다. 김어준 씨 방송에서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임기 연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헌재 구성원들을 흔드는 주장들도 막 쏟아지던 시점이어서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추론들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우선 그 헌법재판관들이 진영 논리라든가 외부 정치인들의 입장과 발언에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여러 패널분들께서 지금 5대 3 교착설이 뭐 풀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선고기일이 앞당겨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진영 논리에 국한되어서 아니면 외부 발언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선고일을 지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만약에 지금 5대 3이 아니라 4대 4로 지금 분위기가 갈라졌다라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퇴임하기 전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소장 대행으로 있는 상황에서 기각 결정이 나는 그런 결정문을 쓰지 않는 상황에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도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자기 이름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그 법리적으로 논리적 구성이 굉장히 어려운 기각 내지 각하 결정문을 쓰는데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진영 논리적 고민을 한다고 치면 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용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 을사오적 발언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그 전 단계에 보면 문영배 재판장이 진영 논리에 많이 휘둘려서 자기 손으로는 탄핵 기각 결정문을 쓰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이정미 재판관 그냥 두고 나간다. 뭐 그런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있었죠. 헌재가 완전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민주당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과 부총리도 쌍탄핵, 더 나가서 뭐 순차탄핵, 총탄핵 이야기도 하면서 이미선 재판장
이미선 재판관 또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조한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자동 임명법 뭐 이런 걸 막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선고하지 않고 4월 18일을 넘기면 이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데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의 직무유기로 모든 일이 끝나게 되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자동적으로 6개월 임기를 연장해 주겠다는 법률은 당신들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라는 전제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임명법은 마은혁 후보자가 우리 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꼴이 돼요. 이게 저 재판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입장이며 더 나가서 나머지 3명 을사오적의 비유를 댄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이건 재판관들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이끌어 놓은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빨리 선고를 하자라는 결론에 내렸을 것이고 저는 아직도 5대3이라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